단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질어질하실 것 같은 기간일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그 순간 바로 매수하고 네. 그날부터 바로 이제 이자가 쌓이는 네. 구조거든요. 이자를 계산해 하루치를 더해주면 네. 이론적으로는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네. 구조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 이상 오르면 연율 0.5%에 해당하는 1일 기준금리를 더 줍니다. 지금은 뭐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아주 유리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형. 안녕하세요. ETF 반응형의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공격보다는 대기하는 방향성을 좀 띠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예금 또는 CMA 등의 돈을 넣어 두었다면 요즘은 ETF 시장에서도 하루 단위로 이자가 쌓이는 CD 금리형 ETF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파킹형 ETF 4개 종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응형의 터줏대감이신 김세종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네. 장이 진짜 뭐 진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네. 용자만 남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더 이게 와닿는 게 네. 일간 평균 거래 금액 자체가 음, 증시에서 음.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정말 네.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 자금이 네. 뭐 맨날 매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래라는 게 매수와 매도 양방향이다 보니까 네. 이 스윙 폭이 더 커져서 변동성은 더 있고 그만큼 또 피로도라고 할까요? 좀 왠지 돈을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워낙에 종목 간 편향, 편중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더 변동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우리 증시가 뭐 압도적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때 네. 일보 후퇴를 그냥만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술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네. 그때 활용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묵혀두거나 네. CMA였다면 네네. 요즘은 좀 다르다고. 네네. 그래서 파킹형 ETF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또 이때는 요게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예금이나 CMA, 뭐 MMF 익히들 알고 계신데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파킹형 ETF의 특징이 명확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뭐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아마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질어질하실 것 같은 기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쉬고 싶을 때 요런 이제 파킹형 ETF 이제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파킹형 ETF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머니마켓 ETF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거는 CD 금리에 연동한 ETF, 그리고 조금 어려운데 KOFR이라는 금리에 연동하는, 네. 요거는 이제 레포라는 조금 뭐 기관 투자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네. 그 금리에 연동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머니마켓 ETF 한번 소개해 드려서 오늘은 이제 CD 금리 관련한 ETF를 이제 소개해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을 팔고 나면은 이제 돈이 이틀 뒤에 계좌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잠깐 쉬는 동안 이 돈을 이제 뭐 이자를 조금 받고 싶다. 그럼 과거에는 뭐 CMA 계좌로 옮기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MMF 펀드를 가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은행에 예금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선 그 ETF를 팔고 이틀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뭐 MMF 같은 경우는 넣어도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또 찾는데도 뭐 하루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이제 이 현금을 이용해서 ETF를 사야겠다. 이렇게 할 때 막상 뭐 한 달은 보관할 줄 알았는데 한 2-3일 있다가 뽑아서 오면은 사실 뭐 이자도 거의 안 생기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그 머니마켓 ETF를 사용하면은 매도하는 그 순간 바로 매수하고 네. 그날부터 바로 이제 이자가 쌓이는 네.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특히 ETF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요즘에 이제 네. 토요일 장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 너무 그래서, 옛날인데.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지만 네. 영업일 기준은 거의 20에서 21일 정도니까 보통 네, 네, 영업일로. 네. 이틀이면 이 네. 영업일은 10%가 네, 아무것도 네. 못 할 수 있으면 네, 이게 네. 사실 뭐 작은 영업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음. 분들이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닌가 네, 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이제 파킹형 ETF에서 이제 CD 금리형 ETF를 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CD 엄청 많이 듣는 아, 얘기잖아요. 네, 네. 이 CD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 네. 좀 CD 금리형 ETF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D는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인데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예금이거든요. 예전에는 요 양도할 수 있는 요런 장점 때문에 그 이제 그 예전에 무기명 CD 같은 것들은 네. 정말 이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저도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네. 뭐 드라마나 네.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네. 양도성 예금 증서에 무기명이면은 네. 이 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은 돈을 준다. 네, 네. 누군지 네. 묻지도 따지도 네. 않고. 와, 저 그걸 얘기를 듣고 사실 뭐 저 학생 때 이제 금융 실명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네, 네. 이런 건 생각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와, 이거 뭐 종이만 들고 와도 돈을 주나? 막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되게 와, 이게 좀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실명제 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좀 있다가 아마 요게 이제 전부 이제 그 기명식으로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누가 처음에 샀고 그리고 누구한테 팔았는지가 다 트래킹이 돼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들고만 간다고 주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이 기명식으로 바뀌면서 CD의 인기는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냥 예금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사고 파는 걸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긴 한데 요 CD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계산을 할 때 그 자사의 CD 금리를 기준으로 거기에 가상 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많이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CD 금리를 이제 많은 금리 상품들이 이제 기준 금리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ETF도 이제 그 단기 금리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금리로 CD 금리를 활용을 한 상품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CD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대체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네네. 은행들의 금융기관의 기준금리의 지표로 네네. CD 금리가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네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CD 금리라고 하면 음. 은행들이 거의 설정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은행은 이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네, 성격을 네. 가지고 있어도.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특히나 음. 어떤 은행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음. 중요한 뭐 일단 특정 일자 주변으로는 91일 물짜리 CD를 발행하지 않거나 네. 다른 만기물별로 해서 설정에 변동이 없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발행을 늘려서 어떤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점점 이제 그 빈도 중요성이나 그 활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냥 대출하면은 그냥 CD가 기본 아니야라고 하시는 일반 경제 주체분들도 상당히 네. 아직도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ETF 시장에서 네. 이 CD 금리형 ETF가 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는데 네. 하루만 들고 있어도 아까 이자가 쌓인다. 네, 뭐 네. CMA나 MMF 보면 이틀 팔아가지고 이틀 기다렸다가 넣어가지고 또 찾는데 하루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네. 많이 매력 포인트로 오거든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떻게 수익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요 CD 금리형의 이제 특징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ETF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CD라는 금융 상품을 직접 이제 사서 담는 그런 금융 상품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CD 금리 연동되는 이 액티브 ETF는 그 CD 금리를 그냥 그날 이자 기준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CD 금리가 2.88%다. 그러면은 하루 치면은 뭐 100만 원 투자하면은 79만 원에 딱 이자가 정확하게 생기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약에 CD 금리가 3%로 변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3% 금리를 계산을 음.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하루치를 더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가능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이제 CD를 담으면 시가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권사하고 TRS라는 총수익 네.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 거래를 해서 그 매일매일 수익이 정확하게 쌓이도록 이론적으로는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네. 구조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CD 금리형 ETF 4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라이즈 CD 금리 액티브, 원큐 CD 금리 액티브. 이렇게 4개의 종목인데요. 내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나 순자산 규모 등등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먼저 상장했던 거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 키스 요 상품인데요.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타이거가 이런 이제 실험적인 상품을 잘 빨리 상장을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제일 처음 상품이라는 게 사실 조금 의외였고요.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총 보수는 0.03%, 순자산 규모는 약 4조 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장했던 곳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고 2023년 약 한 3년 정도 뒤에 상장을 했고요. 사실 규모는 이제 코덱스가 가장 큽니다. 7조 2,800억 정도로 뭐 압도적인 1위이고요. 네. 총 보수는 0.02%로 타이거보다도 낮습니다. 음. 그다음은 이제 라이즈 CD 금리 액티브로 2024년 3월에 상장을 했고 시가총액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네. 원큐는 2024년 9월에 상장을 했고 이제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4개 종목 모두 네네. 뒤에 네. 종목 음. 이름명에 제일 마지막에 합성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일반 ETF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 합성이 붙는 건지 또 네네. 붙으면은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음.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합성이라는 게 붙어 있는 상품들은 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파생 음.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목명에 이제 선물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된 선물에 투자하는 거고, 네. 합성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증권사와 직접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TRS를 거래를 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CD ETF가 처음에 나왔던 게 2020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수준까지 네.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 위험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을 하던 그런 시기에 이게 이제 상장을 했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단기 자금이 있으면은 그 대부분 그 코덱스에 있는 단기 채권 ETF를 많이 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 만들었던 그 출발 자체가 그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운용을 못하고 그냥 증권 계좌에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코덱스에 부탁을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만들었었고 그 상품이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그 단기 자금을 네. 운용하는데 거의 이제 뭐 주로 활용이 됐었는데 확실히 뭐 좀 큰 손들, 기관 네, 투자자들 네, 중심으로 네, 이게 부분들이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다 보니까 네, 이 채권은 기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서 운용사들이 이런 상품 네, 설계를 하고 네, 출시까지 네.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단기 채권형을 아마 냈었을 텐데, 타이거도 뭐 잘 안 팔려서 이제 조금 다른 생각으로 조금 다른 포인트에 이제 새로운 실험적인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단기 채권인 상품들이 사실 금리가 올라도 이제 거의 손실이 안 나긴 한데, 네. 그 워낙 듀레이션이 짧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워낙 이제 그 2021년 이후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네. 그 손실이 나는 구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며칠씩 이제 관찰이 됐던 거죠. 음. 이게 개인들이면은 뭐 2, 3일 기다릴 수 있지만 기관들은 사실 이제 기다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이 전혀 안 나는 요 CD 금리 상품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음. 그 TRS로 그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CD를 사면은 시가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실 단기 채권 ETF하고 차별화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요 TRS를 활용을 했던 거고 초기에는 이제 증권사들도 금리 상승기에 요 CD 금리 이 상품에서 그 금리 오르면은 사실 손실이 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 좀 어려워했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이 TRS를 제공하겠다고 뛰어들었고, 특히 이제 코덱스가 이 상품을 상장을 하면서 네. 시장에서 이제 CD 금리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 상품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워낙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네, 이제 뭐 대통령 1주년 그 네, 기자회견에서도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음, 금통위에서도 신현송 총재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환율은 지금 너무 높아져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위기 음, 상황에 이제 도달한 상황에 있고, 금리는 사실 뭐 그때보다 훨씬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국고 시장이 좀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음, 최근에 높아진 금리 레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팬데믹을 지나서 음,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한국은행이 0.5%인 기준금리를 음, 21년 말부터 약 2년간 쭉 올리면서 3.5까지 갔었던 음, 시점에 도달한 수준까지 지금 시장 금리가 튀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실 CD 금리형 관련된 ETF 종목들이 상장됐을 때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이나 하는 도중, 또는 이제 네, 금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음, 때 이제 이 관심도가 어느 정도 좀 피크 아웃을 할 때 음,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음, 보여집니다. 네 개의 상품 모두 파킹형으로 묶이긴 했는데요. 음, 그 구조가 실제로 조금씩 상이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음. 부분이 있는 건지요? 합성이라는 거는 다 묶여졌는데 그 안에서도 또 투자나 방법에 네. 의한 부분들이 좀 상이한 점이 있는 거죠?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밀하게 따져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을 했던 타이거 CD 금리 키스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지수가 보통 이제 CD 하면은 91일물 약 네. 3개월 만기를 보통 이제 가장 기준으로 삼는데, 그 91일물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60일에서 120일 사이에 CD 금리 10종목의 평균 네. 금리로 이제 듀레이션은 0.25년, 그러니까 음. 약 3개월 정도로 맞춘 평균 금리를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네. 세 종목은 전부 이제 91일 CD를 네. 기준으로 하는데, 뭐 어떤 종목은 아침 기준, 음. 어떤 종목은 저녁 기준, 뭐 이렇게 이제 음. 차이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키스는 91일 몰짜리가 아니라 네, 이 91일을 위아래로 좀 넓혀서 네, 키스 지수에 의해서 산출된 네, 것들을 네, 지수화시켜서 네, 기초 지수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덱스는 요 네 상품 중에 유일하게 이제 월배당 상품이고요. 이제 매월 이제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그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덱스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월배당 상품으로 이제 요게 그 분배금 지급 주기를 이제 변경을 한 것 같고, 주당 가격이 한 주에 100만 원입니다. 이제 보통 ETF가 만 원, 뭐 비싸도 한 2만 원 정도에 상장을 하는 거에 어,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가로 상장을 했는데, 코덱스 큰 손 같은데요, 느낌이. 확실히. 저 같은 이제 전층에는 상대 안 하는. 사실 뭐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금리형 상품은 단가가 비쌀수록 좋거든요. 그 네. 호가 스프레드가 이제 최소 5만 원, 아니 5원으로 이제 설정이 네. 되기 때문에 그 비쌀수록 그 호가 스프레드 차이가 작게 이제 그렇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요 CD 금리 상품들은 사실 또 처음에 설계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덱스는 이제 100만 원으로 음. 상장을 했고,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뭐 장점이지만, 사실 이제 뭐 그 소액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네. 단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를 네, 축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맞습니다. 주식처럼 뭐 음, 0.1%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채권은 1bp, 2bp 자체가 네,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럼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막 벌어졌다. 음. 그러면은 바로 이 그냥 뭐 거래하다가 돈 다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라이즈와 원큐 자체는 사실 뭐 크게 차별점은 이제 확인은 못했고요. 뭐 1년 수익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기 4개 중에서 이제 코덱스가 2.68%로 이제 가장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었고요. 타이거가 그 다음이었고, 이제 라이즈는 1년 수익률이 2.63%, 원큐는 네. 2.61%, 요 정도 차이가 있었고, 라이즈와 원큐는 주당 가격이 10만 원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음. 투자하시기에도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로 네.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겟팅에 대한 부분들이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주당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네. 상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에 따른 장단점은 각 종목마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코덱스가 가장 크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주당 가격도 가장 높은데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상품 파킹형 ETF의 대명사 아닌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1위인데 그 비결에 있어서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선은 뭐 그 나왔던 시점이 이제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한 니즈가 컸던 2022년 3년도쯤에 네. 이제 가장 이런 금융 상품에 이제 니즈가 컸는데 그때 이제 출시를 했던 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랜드 네임 코덱스면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사실 많이 제일 선호합니다. 뭐 코덱스가 그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금융회사 처음에 은행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ETF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때 너무 궁금해서 삼성자산에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뭐 대리분이랑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네.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네. 신한은행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기관 투자자세요. 그래서 전 투자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갑자기 팀장님이 막 와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ETF 정말 초창기여서 그 코덱스에서 ETF를 이제 활성화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던 시기여서 근데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전화를 주셨으니 아무 힘도 없었는데 그냥 은행에서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때 그게 굉장히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이런 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ETF 시장이 이렇게 이제 커진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월배당 구조라는 점이 좀 가장 특징적인데 파킹형 ETF에서 월배당이 있다는 거가 음. 투자자들한테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그 월배당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덱스밖에 살 수가 없죠. 네. 이제 사실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사시는 게 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잠깐 샀다 파는 분들한테는 사실 월배당이 큰 매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네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마 코덱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도 많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자금을 안정적으로 맡기는 통로로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많은 걸로 아마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배당 상품을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2%여서 매달 한 0.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안정성이 중요한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이 또한 이제 의미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은행 예금 넣으면은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네. 근데 월 주면 또 네. 다른 의미가 있죠. 현금 네. 예금이라는 게.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CD 금리 ETF 이외에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와 같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91일물 또는 1년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기, 인상기에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진짜 지금 금리 인상 곧 코앞에 있잖아요. 네. 좀 안 도움이 하면 안 되실 것 될까요? 같아요.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뭐 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많이 시장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네. 빨리 뭐 음. 주사를 맞거나 음. 이제 뇌를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요 CD 금리 액티브 상품이 사실 조금 이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인상되는 게 바로 다음 날 반영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단기 채권이라도 금리가 인상되면은 약간씩 손실이 네.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CD 금리 상품들이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91일 CD 금리를 이용하는 상품보다도 1년 금리는 조금 더 금리도 높고 그렇죠. 인상기에는 조금 더 이제 상승폭도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뭐 이제 대중적인 91일 CD 금리보다도 CD 1년 붙어 있는 이제 금리 상품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금리 차이는 한 뭐 0.5% 내외 정도 지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1년 평균을 내면 아마 뭐 그 이상은 사실 이제 뭐 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뭐 1bp 사실 소중하니까 그렇죠. 금리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원하시면은 뭐 코덱스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 아니면은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코덱스는 그 타이거 상품하고 경쟁하려고 그랬는지 그 1년 금리 플러스라는 플러스 가상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연 최대 0.5%인데 그 특정 일에 코스피가 1% 이상 코스피 200 지수가 1% 이상 오르면 연율 0.5%에 해당하는 1일 기준금리를 더 줍니다. 무슨 예금 특판 같은데요? 네. 사실 여기 나올 때만 해도 코스피 200이 뭐 하루에 1% 오르겠어라고 낸 것 아, 같은데 요즘 같으면은 뭐 자주 왔다 자주 올라서 오늘도 뭐 올랐고요. 2% 오르면 연율 1%더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이상이면은 연율 0.5%. 음, 그래서 지금은 뭐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아주 유리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제 작년 한 4분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91일 1년물은 단기 음, 채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 금리 인상 하긴 하겠지만 아직 그 단기 채권 금리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올해 2분기부터는 아직 음, 91일물짜리도 조금 반영이 됐지만 1년물은 음,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음,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음, 여러 채권 종류별 음, 1년물짜리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 뭐 적정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네. 여러 가지 뭐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임에도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음, 견조하게 가고 있고 여기에선 핵심은 이제 수출이다 음, 보니까 수출은 금리랑 크게 연동은 안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크게 연동이 안 된다라면은 음, 좋고 수출이 좋고 그러면은 금리 올리는 방향성 맞다. 음, 일단 기준금리 2.5에서 3은 거의 확실하게 갈 거고 3.25, 3.5를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상황이 있지 음.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제가 사회를 봐야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이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코덱스와 보수가 0.02%로 같습니다. 음, CD 91일물 추종하는 구조도 동일합니다. 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코덱스 말고 라이즈도 하시잖아요. 네네. 이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주당 가격의 레벨이 다른 것. 네, 사실 뭐 그 포인트인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한 주에 이제 10만 원이니까 짜투리 네.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 개인들은 100만 원이 짜투리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대부분 현금 다 소진하고 투자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100만 원 단위를 사신다면은 아마 이거 자체가 이제 장기 투자 혹은 1년 음, 정도 가까이 이제 투자하시는 목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말 이제 그 매매하는 와중에 이제 ETF 주식형이나 뭐 이런 것도 매매하는 와중에 짜투리 자금을 이제 정말 파킹형에 파킹하신다면은 이런 뭐 10만 원 단위 이하의 ETF로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이즈가 이제 아마 타겟팅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이제 결국에 나한테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하잖아. 이자 네, 네, 수익이라는 네. 게. 이게 또 ETF는 계좌를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음, 따라서 이 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엔 세제 관련된 부분이 직결이 될 음. 텐데 파킹형 ETF는 어떤 계좌에 두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파킹형 ETF는 1년 기대 수익이 3% 미만 네. 혹은 뭐 3% 내외 정도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맡기면은 이제 0.3%가 이제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킹형 ETF 그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계좌에서 거래 수수료가 얼마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옛날에 만들어서 한번 살 때 0.1% 내는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 사고 팔면 0.2%거든요. 그럼 한 달치 이자가 다 네. 날라갑니다. 아니 뭐 옛날에 저 종토방 댓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 사자마자 마이너스 0.4%가 떴는, 0.04%가 떴는데 이거 왜 이런가요? 이런 아니 댓글 뭐 다시는 분. 유가증권이 뭐 부동산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제 거의 없는 계좌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퇴직연금은 이제 그 계좌에서 거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요 파킹형 ETF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우선 거래 수수료도 없지만 또 이제 그 이자에 대한 그 소득세도 없으니까 배당 소득세도 없으니까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제 거래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 네.
개인연금 계좌도 요즘 뭐 증권사들이 프로모션 많이 하니까 만드실 때 특히 이제 MTS 같은 걸로 비대면으로 만드셔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이제 가장 낮은 것들로 이제 만드신 다음에 네. 거기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음. 뭐 매매 수수료 0.5% 6% 되는 거에서 이걸 단기 자금 유치용으로 사용하시면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거래를 하고 있지라는 현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파킹형 ETF는 아무래도 이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주식 관련된 그 ETF와는 다르게 수익률 격차가 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매매 스프레드, 매수 매도 호가 차이, 비드에스크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네, 네. 투자자들은 어떤 상품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이 중요성을 좀 더 숙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아까 뭐 코덱스가 주당 네네. 가격이 높은 만큼 이제 그 비중 자체 비드에스크 스프레드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요거에 대한 부분 그래도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그 CD 금리 액티브 ETF들이 대부분 이제 보수가 0.02% 정도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하루로 환산하면은 0.000055%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BDS크 스프레드는 호가 단위가 이제 최소가 5원이니까 100만 원인 경우에는 0.0005%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루 보수보다도 10배가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일 때는 네. 0.005%. 그래서 이 하루 보수보다도 이제 100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특히 자주 사고 파신다면은 이 보수보다도 요 호가 스프레드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매매 수수료가 있으면 이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네. 사실 뭐 매매 수수료 1bp만 나와도 이거랑 비교도 안 될 만한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수수료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시고 수수료가 없는 계좌에서 이용을 하신다면은 호가 스프레드가 이제 작은 거 그리고 금액이 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요 보수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주식이 뜨겁다 보니까 네.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주식이 좋지 않을 때 횡보장에 있을 때는 네. 채권이 이제 또 큰 손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이거 진짜 10분의 1, 10배 이거는 어마무시한 차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돈을 담으면 좋은지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 수익률도 좀 다르고 뭔가 너무 이거를 뭐 단타식으로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냥 아예 진짜 파킹이었다가 잠시 놔뒀다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수금보다는 나은 상황인데 그게 네. 아니라면 네. 어떤 전략을 좀 강구하고 이 파킹형 ETF를 살펴보면 될까요? 사실 뭐 한 3개월 이상 투자한다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사실 요거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머니마켓 ETF보다도 많이 낮거든요. 네. 머니마켓은 지금 3% 아마 내외, 아마 올해는 아마 3%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금리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 3개월 이상 투자하신다면은 요 상품보다는 좀 다른 상품들을 좀 찾아보시는 머니마켓 ETF나 아니면은 뭐 만기 확정형 ETF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사실 CD 금리 액티브가 나왔던 그 원인 자체가 하루를 맡겨도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짧은 기간 이제 그 파킹할 때 이제 요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 1개월 정도 이하의 짧은 기간에 투자하시는 거 하실 때 요 상품을 활용하신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가 갈 때, 아, 네. 해외 여행 갈 때 신경 쓰기 싫다. 아, 네. 딱 적합할 것 같네요. 네. 근데 막 입대를 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고. 아니, 입대하면은 저기 군인들한테 특혜가 있는 예금을 해야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CD 금리 파킹형 ETF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아 힘들다. 막 누가 조언도 해줬으면 좋겠다.
아, 왜 우리 김서원 돌겠네 아주. 왜 무슨 일이니 왜 확시 그냥 어쩌라고 뭐 왜 나데스까 대체 왜 what why 임마. 왜 제 ETF는 늘 상태가 좋지 않은 걸까요? 내가 유튜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채널 ETF 아는 형 보라고 몇 번을 말했네. 저도 알려주신 이유를 쭉 본다고요. 아유 이 바보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줘야 그 사람들이 힘을 내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했어요. 응? 응? 잘하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ETF 아는 형. 앞으로도 비교와 분석이 궁금한 ETF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TF 반응형에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모든 ETF 투자자들이 ETF 아는 형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